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의 원리 현대소설을 함께하고 있는 조효준입니다. 1강에 이어서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국어 독해의 원리를 익히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고 웬만한 내용들 다 알아. 괜찮아. 그냥 쑥쑥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흥미롭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강에서 분명히 강조했듯이 독해의 원리를 제대로 다진 뒤에 그 뒤에 소설 감상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자, 독해의 원리 그 두 번째인 거고요. 사건의 구성 방식을 확인하라. 첫 번째 순서 진행할 겁니다. 역시 1강과 동일하게 개념 쏙쏙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구성입니다. 인물들이 여러 사건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인과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과적으로 배열해야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배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요, 작품의 짜임새 혹은 플롯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용어도 알아둬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스토리라고 하는 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사건을 나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플롯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요, 사건을요, 어떻게 인과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재배열하는 겁니다. 아, 그걸 구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성 단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대체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 이거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여러 번 외우고, 그죠? 기억하고 막 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 방식을 취한대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각 단계의 요소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발단에서 뭐 할까요? 발단에서는 보통 이런 거 하죠. 배경을 제시하고요, 인물을 소개하는 것. 이게 이제 발단에서 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전개에 가면 뭐 할까요? 전개에 가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위기로 가면요. 그쵸? 알고 있죠? 위기로 가면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죠? 절정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절정은 갈등의 최고조.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갈등 최고조입니다. 결말 가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해소되겠죠. 그죠? 갈등이 해소되고요,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운명이 결정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요소를 조금씩 바꾸기도 하는 거구나. 아, 이건 그냥 무조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씩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인 거고요. 그리고 미리 우리 독해의 원리 두 번째에 해당되는 16페이지부터 쭉 내용들 한번 살펴봤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뒤이어서 함께 살펴보게 될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절정과 결말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좀 제시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요, 사건 구성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재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서 순행과 역행, 자, 다른 말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행적 구성부터 한번 보자고요.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역행은요,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의 흐름을 교차하면서 사건을 전개하는 구성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구성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단일 구성하고 복합 구성이 있는데요. 단일 구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만 전개되는 구성이래요. 단편 소설일 때 좀 많이 사용되겠죠.
그렇죠? 단편 소설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단편일 가능성이 좀 클 거고, 두 개 이상의 중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장편 소설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줄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단일 구성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액자식 구성과 병렬식 구성 나와 있는데요. 액자 보니까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바깥 이야기, 그래서 즉 외화라고 부르고요.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내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액자식 구성은 이런 거 설명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액자를 하나 그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화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바깥에 액자 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외화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이런 설명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액자 하나를 딱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액자 틀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외화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내화의 도입을 자연스럽게 이끌겠죠. 그죠? 그래서 외화에서 시작해서 내화로 싹 들어간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거고요. 내화는 그럼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라고 하는 건데, 내화가 당연히 핵심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런 액자식 구성을 취하게 되면요, 독자가 느낄 때 내화의 이야기가 마치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병렬식 구성 보니까요. 여러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사건이 진행되는데 사건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 여러 개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완결된 이야기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건들이 각각 병렬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순행, 역행, 단일, 복합, 액자식, 병렬식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이 표 바로 밑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앞에 있는 표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보고 표에 나와 있는 그 설명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 제대로 한번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제 원리만 살펴봤으니까 요걸 이제 적용하는 시간으로 원리 척척 1번 들어갑니다.